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자녀에게 좋은 습관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제가 5년 동안 바꾸지 않고 매일 실천하고 있는 습관 목록입니다. 여기 보면 글쓰기 2줄, 책 2페이지 읽기, 팔굽혀펴기 5회입니다. 이걸 딱 보면 이거 3개를 다 하는데 9분 5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작고 사소하니까 이거 갖고 뭐가 변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습관 목록은 정말 낮은 허들이에요. 허들. 여러분들이 이 습관 목록을 내가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의욕이 넘치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습관의 핵심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작은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속하는 것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뇌가 새로운 습관을 인식하는 21일을 못 건디고 21일 만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기분이 들어온 날, 기분이 안 좋은 날, 스트레스 받은 날, 애가 성적표를 50점 받아온 날, 시부모님이 뭐라고 한 날, 이런 날, 내 감정에 스크래치가 난 날 사람들은 감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때 다 포기를 해요. 그런 날에도 내가 습관을 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이 습관 목록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은 날에도 내가 그런 날조차도 이 습관을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낮게 잡아야 돼요. 허들을 낮게. 하루에 10분 안에 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습관 목록을 잡되 다만 매일 이렇게 낮게만 하면 내 연간 목표, 분기별 목표 이걸 달성 못하겠죠. 기분 좋은 날, 월요일 날 기분 나빴으면 화요일 날 조금 괜찮았다가 수요일 날 기분 좋아지면 수요일 날은 책 2페이지가 아니라 책 2권도 읽을 수 있고요. 글도 한 줄 쓰는 게 아니고 10줄, 한 페이지, 10페이지까지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 상황별로 내 감정이 엉망인 날을 대비해서 이렇게 낮게 허들을 잡은 거고요. 이 허들을 뛰어넘는 거를 살짝 펄짝 뛰어넘을 거냐, 정말 높게 뛰어넘을 거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2줄로 저기 이렇게 책 3권을 냈고 책 2페이지 읽기로 연간 한 70권에서 100권 사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습관 시작하기 전에는 창피한 얘기지만 책을 한 권도 안 읽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팔굽혀펴기 5회로 네, 제가 26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금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금연을 했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칭찬 사원으로 선정도 해주고 사내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캐리커처까지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제가 습관을 해서 변화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가장 잘했다. 습관을 시작한 게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게 뭐냐? 제 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딸이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2학년이에요. 근데 이 큰 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큰 딸이 3살 때 그때 이제 싱가포르라는 낯선 땅에 갔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할 나이에 싱가포르에 갔는데 이 문제는 이 싱가포르의 지역 유치원은 한국말을 안 가르쳐요. 한국말은 제외됐기 때문에 제 딸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 언어를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언어 혼란 증세가 옵니다. 어떤 말도 하나로 제대로 못하고 다 조금씩 섞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yesterday 꼴라꼴라 이렇게 이제 다른 말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에서 이제 부모인 저하고 제 아내가 처음에는 이제 신기해했는데 나중에는 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짜증내고 뭔가 화를 내니까 아이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좀 화도 내고 막 술과 담배 찌들어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습관을 시작을 하는데 2016년 5월 6일 날 아빠가 맨날 잠만 자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 책을 보고 뭔가 메모를 하는 걸 봅니다. 이 낯선 행동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제 옆으로 와서 아빠 뭐해? 이러면서 아빠 책 읽고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그때 시작한 게 이 위에 보이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노트에다가 본인도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단어를 쓰고 사전을 찾아서 기록을 하는 요게 처음 습관을 시작한 계기가 된 게 요 아빠는 노트 선생님이라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200주차 계속 이렇게 200주차까지 와서 이제 제가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270
279주차, 279주차까지 왔습니다. 5년 3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습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습관을 해서 정말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가 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 혼란 증세로 책도 제대로 못 읽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던 아이가 조금씩 책을 읽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 습관과 관련해서 아이 마음하고 부모 마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꾸 소리가 높아지고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죠. 부모님들이 만약에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좋은 차를 이렇게 딱 몰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서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오거나 하여튼 뭐 좀 놀란 표현들 이런 단어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어이 뭐 이런 거.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조수석에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옆에 있어요. 차가 훌쩍 끼어들어. 그럼 똑같이 혼자 있을 때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안 나옵니다. 리액트와 리스판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액트는 무의식적으로 차가 끼어들었을 때 화를 내는 게 리액트예요. 근데 리스판드는 내가 담임 선생님을 의식을 해서 화를 참아요. 내 감정을 참아요. 이게 리스판드입니다. 리스판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도록 반응하는 연습입니다. 이게 아이들 습관에 만들어줄 때 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리스판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열었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화를 내는 이런 리액트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내가 얘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공부를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이런 의식적인 그런 생각을 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습관 목록 만드는 방법, SWAP 기법이라고요. 이 수압이라는 기법을 제가 적용을 만들어서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SWAP가 이제 수압이 영어로 번역하면 바꾸다, 번역하다, 뭐 교체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교체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약자거든요. 약자. S는 뭐의 약자냐면 셀렉트예요. 셀렉트. 습관 목록을 옆집 철수 엄마가 하니까 개똥이 아빠가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 목표, 아이의 목표,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먼저 안 다음에 그거와 연결시켜서 습관 목록을 3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SWAP 기법의 첫 번째인 S, 셀렉트의 약자입니다. 셀렉트. 다음은 W, Write예요. Write.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 기록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기록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달력에다가 아니면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오늘 습관 목록을 3가지를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표, 실패했으면 X표인데 왜 실패했는가 원인을 적으시면 돼요.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왜 기록을 해야 되느냐. 다음에 A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는 어세스먼트, 평가예요. 평가. 이 평가가 없으면 아이들은 습관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가는 뭐냐면 부모의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아이가 열심히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유튜브 하고 싶은 거를 참아가면서 뭔가 습관을 했어. 왜 할까요? 왜 할까?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 칭찬해줘. 근데 그런 피드백 없이 야, 너 습관했어? 왜 안 했어? 습관했어? 그래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습관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고 스티커를 붙이든 엑스표 쳤으면 그 이유가 뭔지 적고 그래서 왜 이 실패했는지 왜 습관 실패 최대의 적이 뭔지 알고 이거를 다음 주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똑같은 습관 상황이 오면 실패 안 할까를 연구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고 이래야 습관이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 그래서
첫 번째 습관 목록 잡을 때 좀 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지 보물 지도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또 보물 지도를 그려 보면서 좀 어떤 습관을 가질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연관시키기 좋고요. 그리고 습관 목록에 숫자가 들어가면 좋아요. 숫자가 이렇게 보물 지도하고 습관 목록이 있는데 숫자가 들어가면 내가 책 읽기보다는 아이 습관이 만약에 책 읽기예요. 이거보다는 책 2페이지 읽기가 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책 읽기는 내가 오늘 한 페이지 읽어도 성공이고 10페이지 읽어도 성공이고 한 권 읽어도 성공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 전날 한 권을 읽었어. 그럼 성공했죠. 근데 그 다음 날은 한 2페이지 정도 읽었어. 그럼 아이가 이제 어제는 한 권 읽었으니까 오늘은 한 권보다 많이 읽어야 성공 아닌가? 라고 자꾸 욕심을 냅니다. 근데 욕심이 이제 부모님 쪽에서 먼저 내시죠. 야, 너 어제 한 권 읽었으니까 오늘은 뭐 2권 정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욕심을 내는 순간 습관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 책 2페이지 읽기. 기분 좋은 날은 뭐 한 권 읽어도 되지만 정말 기분 안 좋은 날, 친구하고 싸운 날은 아이가 책 2페이지만 읽어도 성공이다라고 명확한 기준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책 3페이지 읽기인가요? 네, 그리고 한자 2개, 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게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분을 넘지 않게끔 3개를 성공하는데 10분을 넘지 않게끔 작게. 그리고 이제 기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에다가 습관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티커를 성공했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실패했으면 네, X표 대신에 그냥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게 감정에 좀 마음에 상처를 안 주니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기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 아이가 습관을 실천하면 요 밑에다 아빠의 피드백이라고 해서 아이가 습관한 거를 이렇게 어떤 걸 했는지 보고 또 칭찬을 좀 되는 말들을 많이 써줬습니다. 요 피드백이 정말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이게 피드백을 해주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시작하면 좋습니다. 같이 시작하면 공감하는 것도 많아지고 습관에 대한 어려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같이 습관 가족이 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상을 하는 게이트를 4개를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요 구간을 통과를 하면 아이한테 미리 요 구간을 통과하면 이런 선물을 주겠다. 너무 비싼 거 말고요. 작은 거부터 이렇게 조금씩 뭐 5만 원 이내로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작심 3일. 첫 번째 게이트가 작심 3일을 통과하면 네, 선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1일은 우리 뇌가 새로운 행동을 기억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21일 이게 두 번째 게이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 우리 뇌가 너 습관 해야 돼. 까먹지 마라고 인지를 했는데 알았어. 내가 바로 할게라고 몸이 바로 따라하는 요 단계가 66일이 걸린다 해서 세 번째 게이트가 66일. 그리고 네 번째는 최소한의 습관 근육이 만들어지는 90일. 이렇게 1, 2, 3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요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아낌없이 네, 약속한 선물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 강의를 할 때 나쁜 습관을 네. 고치는데 시간 쓰지 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아, 경우는 네. 저도 이제 그 프로야구를 시청하는데 프로야구가 한 4시간 하거든요. 4시간 동안 네. 프로야구를 보기 시작을 하면 4시간이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네. 뭐 제 아내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드라마 한 편에 빠지면 이게 미드 드라마다 보니까 뭐 15편, 16편 이거 정주행 하다 보면 뭐 하루 이틀을 그냥 꼬박 그거에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근데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안에서 이 나쁜 습관에 투자되는 시간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이 나쁜 습관을 나 안 할래. 미드 안 볼래. 프로야구 안 볼래. 이게 아니라 프로야구를 보는 시간이 4시간이면 이거를 뭐 한 10분, 20분 좋은 습관으로 대체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아, 아이가 정말 물어보세요. 왜 다리를 떠는지. 그리고 다리 떠는 뒤에 나도 멈추고 싶어. 나도 하기 싫어라고 말을 하면 그럼 그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 노트에다가. 예, 제가 이제 예. 담배 끊을 때 그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좀 이제 초반에
저학년일 때, 뭐 아니면 3학년 요때까지 유튜브를 많이 볼 때 이 방법을 쓰면 좋은데, 내가 유튜브를 보거나 다리 떨 때 시간이 몇인지 그때 시간을 적어요. 노트에다가 시간을 적고 내가 장소가 어디였는지, 내가 학교에서 떨었는지 집에서 떨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화가 났는지 네. 즐거웠는지 아니면 배고픈지,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지 이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 떠는 거를 하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의 감정을 적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있으면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기록을 해서 한 달치를 모아봐요. 그러면 동일한 패턴이 보일 겁니다. 아이가 왜 다리를 떠는지, 어느 상황에서 다리를 떠는지 그 패턴을 보이면 그 패턴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다리를 막 떨고 있는데 이거를 멈추고 싶으면 내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떠는 게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의식적인 행동을 앞에 넣어서 만약에 내가 다리를 떠면 잠깐 일어났다가 밖에 나갔다가 온다거나 이런 대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를 네. 불러서 엄마 나 다리 떨어라고 말을 하게끔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서 아이가 어떤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연습을 하다 보면 요 다리 떠는 거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